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중견 IT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산업 수주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급성장하는 글로벌 4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 중 하나인 현지 시범 사업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분야는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시범 사업 구축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외 4차 산업 및 소프트웨어 신산업 분야에 관련된 프로젝트 구축 실적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최소 3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구축 실적과 기술 보유 유무는 컨소시엄 단위로 적격성 평가가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 참여 기업 모두가 실적 보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참가 컨소시엄당 유관 실적 한 건만 보유하면 지원 자격이 가능합니다. 총 4건의 지원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과제별로 1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 컨소시엄별로 별도로 20%의 현금 부담금 매칭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 1,700만 원과 매칭 3,400만 원, 총 2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 과제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31일 오후 3시까지 전산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요. 선정 방법은 1차 서류 평가에서 약 2배수를 선정하고, 이후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 최대 4개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 2020년에는 약 27개의 컨소시엄이 지원해서 최종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은 대략 7대1 정도였습니다. 본 지원 과제의 사업 기간은 협약 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지원 과제 4건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한 기업의 영업적 기밀 사항 등을 담고 있어서 기업명 또는 자세한 발주처 사항 등은 공개를 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개의 과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현재 인천공항에서도 시범 적용 중인 AI를 적용한 엑스레이를 이용한 수화물 분석 시스템입니다. 해외 8개 공항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였었고요. 현재로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본사업 수주를 위한 최종 막바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하이웨이에 필요한 레이저를 활용한 돌발 금지 및 차량 금지 솔루션의 성공적인 태국 시범 사업 구축을 하였고요. 금년 상반기 중으로 본 사업의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4월 내로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어 4월 말경 협약까지 체결이 될 예정입니다.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과제 수행이 시작되고 9월경에는 중간 과제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1차 70%가 지급이 되고 2차 30%는 중간 점검 완료 후에 다시 지급이 됩니다. 이후 12월 15일 정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연내 결과 보고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바로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회계 정산은 내년도 1월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지원 과제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의 지원 목적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 핵심 솔루션의 해외 진출이기 때문에 각 국가나 발주처에 맞춰서 조금씩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 한 개에 대한 진출보다는 경쟁력 있는 솔루션의 글로벌 시장,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형태로의 지원을 진출을 모두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5년간 최소 한 건 이상의 프로젝트 실적을 지원 시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적에 대한 증빙, 실적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필수적으로 첨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건 이상의 실적 증명은 컨소시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즉 컨소시엄 내 실적 보유 기업 하나만 참여를 하여도 전체 컨소시엄 전체가 적격으로 평가가 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금의 사용 형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개별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내부 직원 또는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계약직이나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외 여비도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며 출장 규정이 따로 없는 기업들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을 준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비는 주로 발주처나 파트너 기업 등과의 회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할 때 다과나 식사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하는 인사들에 대한 내역 그리고 회의록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추후 정산 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반 수용비는 마케팅 활용 시 필요한 소모품 물품을 구입하거나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홍보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직종, 예를 들면 시장 조사를 위한 현지 기관 또는 계약서 검토를 위한 법무 법인 등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기업이나 프리랜서 등을 활용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차료는 각종 설명회나 간담회 등의 진행을 위해 회의실을 임차하거나 현장 조사를 위한 차량 임차, 시범 사업 구축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임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자산 취득이나 위탁비, 용역비 등의 재위탁을 위한 사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과제 진행 시 글로벌 보건 안전 위기 등의 외부 요인을 고려해서 필요시 저희 기관과 참여 기업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본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